왜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못 되는 걸까? 이런 고생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될까? 이게 정말 되긴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이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이런 강의에서 왜 시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 강의의 시작을 저는 왜 집을 사야만 하는가? 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입니다.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큰 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요. 내가 집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집을 살 때는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지,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보를 취합하고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저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아껴야 되는가? 사실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제가 여기 색깔 칠해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권장 비율 쭉 나와 있고 왼쪽에는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항목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월 500만 원을 어디에 얼만큼 쓸지를 정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집을 사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집을 사는 게 어려울까요? 내가 가진 돈이 있죠? 내가 살아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집들 중에서 우리 가족에게 맞는 적당한 넓이의 집을 그냥 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우리가 못하느냐? 그거는 집을 사는 행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는 그 결심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건을 정해놓습니다.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요. 어떤 종목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걸 사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면서 돈과 상황을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는 뭐 강남에 살고 싶어요. 저는 부자 동네에 살고 싶어요. 라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현실에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가 워낙 높고 멀어서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 돈과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맞추는 거죠. 물건에 내 상황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방문해서 여러 집을 보고 난 뒤에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격 협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 직전에 가격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중개사들이 모를까요? 그래서 대부분 시세보다 조금 높게 가격을 말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깎을 거니까 살짝 높게 부르는 거죠. 중개사가 나에게 말해준 가격이 아니고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만한 시세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수수료는 중개가 성립했을 때 중개사한테 주는 돈인데요. 금액대별로 요율이 달라지고요. 가장 아래 칸에 있는 오피스텔은 매매 0.5%, 전세 0.4%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고 퍼센트가 나와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 간단하게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약 협상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한 약속입니다. 우선 집 상태에 대한 특약으로 보통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많이 씁니다. 이 의미는 현재 집 상태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 내부를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하자를 발견해도 이 특약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사고 나면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이겁니다. 이 집을 언제 팔아야 될까?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나면 파는 것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기 싫은 거죠. 이 강의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타이밍을 따지지 말라.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안 팔아도 되는 물건을 사는 겁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변화를 잡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측이 아니라 변화를 잡는다.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시세가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은 시세가 하락하면 판다가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게 바로 집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미 집을 사셨거나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제 정말 믿을 구석이 생겼다 라는 감정인 거죠. 두 번째로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실 때 갈팡질팡 했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가 처음에 목표했던 저축률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흔들리고 무너졌던 경험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경험을 왜 하게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나아가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률도 무너지고 갈팡질팡하면서 소비가 다시 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참 단순해서 바로 앞에 어떤 목표를 주면 또 곧잘 따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집을 사는 순간 남의 돈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반강제적으로 목표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유권에 대한 갈망이 커지실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사면 두 번째 집을 사는 건 생각보다 쉽거든요. 내가 왜 이걸 진작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내가 미련하게 아껴 쓰고 모아가지고 집을 사려고 했었는데 집을 샀더니 연봉에 몇 배를 벌고 월급에 수십 배를 순식간에 벌기도 하는 경험을 하면서 허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허탈감이 후회로 바뀌고요. 그리고 이 후회는 욕망으로 바뀝니다. 이런 경험들은 비로소 집을 사고 난 뒤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 초년생입니다. 돈이 별로 없는데 이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제가 우리 교육생들에게도 투자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뭐 2천만 원, 1,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은 없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마음을 먹고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2천만 원, 3천만 원을 모으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 이성적이어야 하고 또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결국 자기 지분 한 채는 다 필요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경험이나 뭐 지식 같은 것들을 그냥 습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도 편하시고 이해도 쉬우실 거예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었고 21살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 그리고 28살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스스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의지가 있고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클래스메이트 분들이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상을 본다고 해서 잠깐은 맞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은 금방 사라집니다.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시고 그 행동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보는 건 쉽지만 실제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의지를 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이런 방법과 사고방식을 내 몸에 습득하자 라고 각오를 단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